네, 견준이 안녕하세요. 제가 세 번째로 인사를 드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황문선 훈련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신 견주님들은 강아지를 좀 한 번쯤 키워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견주님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얘 왜 저럴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견주님들 중에서 나 우리 강아지 이런 문제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자, 한 분씩 여쭤볼게요. 어떤 문제 행동 때문에 힘드세요? 짖어요. 그쵸, 짖음. 또? 여기 또 짖어요. 또 짖어. 그쵸? 견주님, 네. 한 마리가 너무 무거워요. 물어요. 누굴 많이 물어요? 견주님 밑보이셨나 보다. 그죠? 잘때 막 아무거나 다 깨물고. 깨물고. 강아지가 혹시 어려요? 나이가? 2살. 2살이에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질문 시간에 정리해서 모두 말씀드릴게요. 근데 내용만 들어봐도 굉장히 좀 다양한 문제 행동 때문에 고민이신 견주님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출장 훈련을 나가도 이렇게 문제 행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있어요. 견주님들 분명히 나 스스로 이 문제 행동 교정해 보리라 노력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결과 어땠죠? 결과 어떠셨어요? 시도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쵸? 사실 웃으셨잖아요. 시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봤죠? 결과 어떠셨어요?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그쵸? 아니, 나는 인터넷도 찾아보고 TV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 다 따라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전문가들은 되는 걸까? 라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정 순서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 견주님들 대부분 문제행동 교정하실 때 문제행동 교정 방법만 찾아보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하려고만 하시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달라요. 전문가들은요, 문제행동 해결 방법만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더 중시해서 그것을 먼저 찾아보는 걸 먼저 합니다. 그게 우리 견주님과 전문가의 차이점이죠. 자, 오늘 저는요, 이 차이를 좁혀보고자 우리 훈련사들이 원인 파악하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전문가들은요, 문제행동 원인 파악을요, 총 3가지로 나눠서 파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인 성향. 두 번째, 강아지 성향. 마지막이 생활 환경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3가지만 들어보면 사실 우리 견주님들도 대략적인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3가지가 우리 강아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견주님께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행동을 가진 그 아이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아지 이름이에요. 강아지 이름 뭐라고 적혀 있죠? 봉봉. 봉봉이에요. 제가 출장 훈련을 다니면서 우리 봉봉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봉봉이는 3살 된 푸들이었어요. 푸들 키우시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죠. 봉봉이는 2개월쯤에 우리 견주님이 펫숍에서 이 아이를 분양받으셨고요. 이 봉봉이의 어렸을 때 모습을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겁이 많았고요. 애기가 견주님 뒤에 맨날 숨었고요. 그러다 성장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상대방 보고 많이 짖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견주님께서 봉봉이가 예민하고 겁이 많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견주님이 봉봉이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많으셨대요. 특히 산책 훈련 때, 산책 나갔을 때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요. 산책 나가다가 낯선 사람 보면 그 사람 보고 짖고, 어쩔 때는 달려들어서 위협적으로 행동할 때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행동 모습 때문에 산책을 자주 나가시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견주님이 대부분 사람들을 피해서 많이 다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마주칠 일이 있을까요? 아니죠. 있어요. 가다가 마주치는 순간 그 날이 오면 강아지 똑같이 짖고, 그쵸? 또 달려드는 모습. 분명히 견주님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견주님은 그 순간을 빨리 해결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강아지를 안거나 다독이면서 진정을 시키려고 많이 하셨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 성장한 우리 봉봉이는요, 사실 이런 모습만 아니면, 이런 문제행동만 아니면 우리 견주님한테는 굉장히 예쁘고 애교 많은 우리 강아지였어요. 엄마 쫓아다녀서, 엄마가 침대 위에 올라가면 엄마 쫓아서 침대, 엄마가 소파 가면 엄마 소파 위에 올라가서 옆에 앉으려 있고, 이렇게 엄마가 가는 곳마다 쫓아가는 강아지 때문에 우리 견주님은 봉봉이 다리 걱정 때문에 침대나 소파 옆에마다 계단을 다 설치하셨다고 해요. 그 푸들다리 얼마나 얇으신지 아시죠?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 설치를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항상 엄마를 쫓아다니고 자고 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봉봉이의 개인 공간, 하우스는 필요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 집의 특징이 강아지 하우스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봉봉이가 이런 짖음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어요. 분리불안증. 요즘 제일 많이 생기고 있는 문제가 분리불안증이거든요. 우리 봉봉이는 그 견주님 외출하는 사이에 짖고, 또 하울링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테이블이나 소파나 이런 곳에 용변 싸는 행위까지 보였어요. 그만큼 분리불안증이 심한 강아지였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인 봉봉이한테는요, 우리 견주님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봉봉이가 안정을 취할 때까지 옆에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봉봉이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된 모습으로 분리불안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봉봉이 3살 된 봉봉이의 스토리예요. 분명히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흔히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스토리 내에서 우리 견주님들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되시는 분 계신가요? 나 여기서 이 문제 원인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본인 집이 없고요. 아, 네네, 맞아요. 집이 없고 그리고 내가 막 짚고 다른 사람한테 달려갈 때 달래는 게 아니라 안 돼 하면 이렇게 끈을 잡아당기고 해야 되잖아요. 잡아당기는 거. 일단은 견주님 하면서 좋은 그냥 10%만 맞았으니까 일단은 하나만 드릴게요. 아니에요, 견주님. 근데 집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정확하셨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맞아요. 근데 아마 강의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쉿 하는 거 있죠. 견주님 집에서 이러시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가 무는 거예요. 일단은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근데 일단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견주님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처음에 파트가 견주님의 성향에 대해서 원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견주님들, 강아지들, 우리가 강아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우리 강아지가 내가 너무 우울할 때 나를 위로한다라는 느낌, 강아지가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한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느낌이 진짜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실이라는 연구 결과. 오스트리아 수의학 대학 연구진이요, 반려견과 견주님의 감정 그리고 성격을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낸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좀 본다면 내가 만약에 불안했을 때 우리 강아지는 얼마나 불안할지, 우리 강아지가 불안하면 내가 얼마나 불안할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스토리로 들어가서 봉봉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봉봉이 견주님이랑 산책 나갔을 때, 견주님이 짚으신 내용이에요. 산책을 나갔을 때 우리 견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산책 잘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달려들거나 그렇죠. 지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끈을 그거는 견주님 방법이시고요. 우리 봉봉이 견주님 스토리는 어땠죠? 안아주고 달래. 맞아요. 안아주고 달래셨다고 했어요. 아니, 견주님 괜찮습니다. 왜 그러세요? 자, 근데 이런 스토리 내용 중에서요, 제가 좀 문제로 삼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견주님들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뜻이냐면 아시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나는 어떻게든 우리 강아지 진정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 마음은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나 스스로조차도 진정이 못한 상태에서 강아지를 진정시키려고 했다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강아지들 낯선 상대 보고 달려들고 짖으려고 하고 있어요. 강아지 감정 어떨까요? 어때요? 두려움, 그쵸? 두려움, 또 불안함, 그쵸? 겁이 많으니까 상대를 보고 짖잖아요. 죄송해요. 자, 상대를 보고 짖고 불안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불안함, 두려움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걸 진정시키려는 견주님의 감정은 어떨까요? 행동, 감정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불안하죠. 맞아요. 똑같이 불안해요. 또 상상해 보세요. 견주님 강아지가 짖어요. 상대방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움츠러들어요. 맞아요. 긴장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대학 연구 결과가 어떻다? 내가 불안하면요, 강아지도 불안해요.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강아지를 진정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모순이 우리 강아지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봉봉이 견주님 짖는 모습 교정하는 훈련을 할 때요, 강아지를 컨트롤하기보다는 견주님 교육을 더 많이 힘을 썼어요. 견주님 옆이랑 같이 걸으면서 견주님 진정하세요. 견주님 몸에 힘 빼세요. 천천히 걸으시고요. 말하지 마세요. 일단은 견주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건 제가 어떤 집을 가도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말씀 많이 하면요, 사람은요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내 감정이 실려있기 때문에 내 불안한 마음을 단어적인 부분은 괜찮아, 아니야 라고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쓰지만 거기서 새어 나오는 억양과 느낌은요 불안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줄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강아지 진정하는 모습 만들기 위해서는요, 강아지보다 일단 우리 견주님이 먼저 진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훈련 효과는요, 견주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우리 봉봉이 저랑 산책 훈련 나가면서 얼마 만에 교정됐는지 아세요? 얼마 만에 교정됐을 것 같아요? 3일? 3일 좋아요. 근데 저는 그 날이라고 했는데 단 1시간 만에 진정된 모습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놀랍죠? 우리 강아지가 처음에는 산책 나가자마자 사람 보고 짖었어요. 정말 견주님들 긴장하는 그 모습처럼. 근데 견주님들 같이 맞추시면서 진정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천천히 행동했을 때 강아지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큰 도로변에서 사람 엄청 많이 보이는 곳에서도 느긋하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견주님들의 효과예요. 아시겠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강아지 훈련하시려면요, 견주님부터 먼저 진정하세요. 그리고 강아지를 교육하시려고 하세요. 그게 강아지의
교육하는 성과를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들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원인 함께 볼까요? 자, 견주님들 두 번째 원인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강아지 성향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아지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견주님 강아지 성향이라고 하면 우리 가장 언제 시기에 제일 많이 형성되는 것 같으세요? 강아지 성향. 성격, 성향, 습관 이런 것들. 언제? 막 태어났을 때? 데려왔고. 현재 몇 개월 때 데려오세요? 강아지? 2개월. 그쵸. 자, 근데 견주님 2개월 아니에요. 2개월 아니에요. 우리 견주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내가 데려온 순간부터 강아지 성향이 만들어지신다고 이렇게 좀 조금씩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강아지의 성향은요 90일 이전에 가장 많이 형성돼요. 당연히 오고 난 뒤에도 성향이 생성되지만 90일 이전이 가장 많이 형성이 돼요. 자, 강아지들 정말 건강하게 자란 강아지들은요 90일 이전에는요 어미견품에서 또는 형제견들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특히 형제견들과 젖물기, 경쟁을 하면서 소극적인 강아지, 적극적인 강아지의 성향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경쟁을 통해서예요. 그쵸? 자, 근데 이런 소극적인 강아지, 적극적인 강아지, 활발한 강아지 이런 다양한 성향은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강아지가 똑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리생활, 적응 능력, 소통 능력이에요. 이런 소통 능력들은요, 이런 소통 능력과 적응 능력을 잘 배운 강아지는요, 앞으로 성장했을 때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아이로 자랄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스토리의 주인공 봉봉이 몇 개월 때 어디서 데리고 왔다고 했죠? 2개월 때 펫샵. 맞아요. 견주님 펫샵에서 강아지들 펫샵에 넘어오는 유통과정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요즘 이슈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농장. 맞아요. 농장에서요 경매장을 거쳐서 펫숍으로 와요. 그렇게 되면 어미견이랑 몇 개월 때 떨어지는지 아세요? 단 1개월. 거의 눈 뜨자마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예쁘고 작을 때 와야지 펫숍에서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봉봉이처럼 너무 이른 시기에 어미견과 떨어진 강아지들은요 불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성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소통 능력, 적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런 강아지들 이렇게 성향이 제일 많이 형성되는 시기 지났다고 해서요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펫숍 강아지 데리고 와도 사회성 좋은 강아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쵸? 단 우리 견주님이 어떠한 노력을 해주셨는지에 따라서 강아지의 형성, 그 성향이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봉봉이는 일단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미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그런 아이였어요. 뭐 산책도 많이 못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던 아이기 때문에 견주님이 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봉봉이를 위해서 맞춤형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봉봉이한테는요 이런 건강한 소통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강아지를 찾는 걸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 강아지는 딱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성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사회성.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봉봉이한테 좀 더 노련하게, 네가 싫어? 그럼 나도 안 갈게. 괜찮아. 네가 와서 나부터 알아봐. 라는 식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5살 이상의 노령견들, 노령견까지는 아니고 나이가 있는 그런 강아지를 추천했어요. 자, 근데
5살 이상의 사회성 좋은 강아지 찾기 사실 좀 힘들죠,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견주님들 핸드폰, 스마트폰 아니신 분 여기 계세요? 좀 폴더폰 아직도 사용하신다. 있으세요? 아니시죠?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쉽게 검색하면요, 검색만 해도 강아지 산책 모임이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 친구 만들기 모임, 다 산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가시면 지역별로 사회성 좋은 강아지, 나이대, 몇 살에 사회성 좋은 강아지 같이 산책하기 원해요, 혹시 가능하신 분 하면 연락 와요.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견주님들 산책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세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나가요? 빨리. 몇 번 나가요? 몇 번이요? 2번이요. 또? 5번. 아, 좋아요. 또? 빨리 말씀하세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원래는 산책은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모두 나가야 되는 게 정답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 시간마다 나오시는 견주님도 있어요. 그 강아지 성격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좋겠죠. 사회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맨날 같은 장소 나가면 맨날 똑같이 나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걘 사회성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 견주님이랑 친해지세요. 그러면 우리 봉봉이처럼 사회성 떨어진 아이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제 노하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들만 좋으면 될까요? 그러면 사회성 좋아질 것 같으세요? 그쵸? 아니에요. 짐작하셨어도 아실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강아지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만남의 장소예요. 장소. 자, 견주님들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 소개팅 나갈 거예요. 이쁘게 옷도 입고 막 머리도 되게 멋있게 하고, 그쵸? 소개팅 나가요. 근데 소개팅 장소가 포장마차예요. 그 사람 이미지 어떨 것 같아요? 딱 소주 한 잔 생각나는 그런 사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반대로 레스토랑이나 약간 우리 좀 파스타도 먹고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죠?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부드럽고 뭐 좋은 이미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도 똑같아요. 강아지들도요, 우리 강아지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상대의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장소는 일단 자연 냄새가 많이 나야 돼요. 풀, 흙, 나무, 공원이 아니면 화단이라도 가세요. 그런 자연 냄새가 많고요. 사람이 많기보다 한적한 공원을 단 둘이서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만남을 꾸준히 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바로 봉봉이거든요. 봉봉이 처음에는 강아지나 사람 보면 엄청 짖고 달려들고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강아지만 보면요, 강아지 엉덩이 냄새에 꽂혀서 떨어질 줄을 몰라요. 강아지 엉덩이 냄새를 맡는다라는 게 인사, 너 누구야? 알아보려고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아이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강아지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 여태까지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다면 앞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아시겠나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강아지들 지금 짖는다고 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사회성 떨어진 거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꼭 만들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 환경이라는 거는 뭐 여기 강의장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강아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어디겠어요? 집이죠. 그쵸? 근데 교수님, 그 집 안에서도요,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고 안정적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 방 있잖아요, 내 방. 내 방이 없어요? 없으신 분들 있어요? 원룸 사시는 분들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내 방. 아니면 우리 집 가족이 한 5명, 3명 이렇게 된다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없으셔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집안에 방이 없어요. 가족이 5명인데 집안에 방이 없어요. 다 거실에서 자고요, 먹고요, 쉬고요, 놀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해요. 아니, 가족이라도 불편할 거예요. 저는 싫어요, 그런 집. 그쵸? 굉장히 그러시죠? 자, 그런데 우리 강아지도 사실 틀리지 않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랑 같이 놀다가도 내가 스스로 혼자 갖고 놀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 놀아야 돼요. 혼자 쉬기도 하고요. 그게 정상적인 강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도 필요 없고 그냥 엄마 옆에서 자고 엄마 옆에서 쉬고 하는 강아지들은요, 이미 정상적인 강아지기보다는 독립성이 매우 떨어질 강아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독립성이 떨어진 강아지는 대표적인 문제행동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뭐죠? 분리불안증. 그쵸? 분리불안증이 많이 생겨요. 자, 우리 봉봉이도 아까 스토리를 또 생각해보면 우리 봉봉이도 그랬어요. 우리 봉봉이도요, 생활 공간이 따로 없었어요. 하우스가 없었다고 했고, 또 우리 견주님들 옆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단을 다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쵸? 네, 저는요, 이 공간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 강아지 독립성 떨어지면 정말 저는 분리불안증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견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짖음 보이는 강아지들도요, 대부분 독립성이 없는 강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격성이 있는 애들도 비슷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아는 사회 범위 안에서만 친구를 맺고 편안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고 더 도전적인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짖는 강아지도 비슷해요. 아시겠어요? 공격적인 아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우리 봉봉이 이런 모습들 모두 교정하기 위해서 견주님 생활하시는 공간을 싹 다 바꿨어요. 모두 치웠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계단 전부 다 치웠고요. 우선적으로 하우스를 배치를 했어요. 제일 먼저. 자, 처음에는 이런 환경들이 서로 다 낯설었어요. 우리 봉봉이도 힘들어하고 견주님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3일 이후에는요, 딱 3일이에요. 3일 이후에는 강아지도요, 자기 스스로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더 많아졌고요. 집 안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강아지 껌도 물기도 하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강아지는 혼자 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요. 최종적으로 분리불안증 완화라는 단계까지 오게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 자리하신 분들 중에서 집 없다, 나 우리 집에서 우리 강아지 독립성 없다 하시는 분들 진짜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우리 강아지가 집 혼자서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견주님들이 먼저 알고 배치하시고 먼저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가서 배치도 해보시고 내가 우리 강아지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문제 행동 해결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을 때 우리 강아지가 지금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 원인들 중에 내가 이런 점 좀 궁금하다 하시는 점,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나는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혹시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 분들? 네. 산책을 하는데요. 네. 저기
맞아요. 사회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강아지들끼리 만나면 서로 그 냄새를 맡는다잖아요. 그 항문 냄새를 맡는다잖아요. 네. 얘는 우리는 다른 강아지들은 안 만나니까 근데 사람한테 꼭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그것도 무슨 문제예요? 일단은 제가 큰 폭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성이라는 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되게 드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회성 하면 대부분 사람이나 강아지에 대해서만 되게 한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회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공간이나 소리,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소리냐면 이 아이가 어떠한 낯선 것을 마주쳤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난가 떨어지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견주님은요, 일단 강아지는 사람에 대한 사회성은 좋아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좋았고 항상 사람을 마주치면서 항상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아지에 대한 접촉은 적었어요. 그쵸? 강아지에 대한 사회성이 떨어진 걸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요, 소리나 공간에 대한 적응 능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에 와서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널어주고 이렇게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반면 이렇게 구석에 가서 이렇게 혼자 움츠리고 있거나 엄마 옆에 계속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 공간을 전부 활용하지 못하고요. 요런 거를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이걸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 강아지가 정말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지 어떤 것에 대한 적응 능력이 좋은지를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 강아지에 대한 사회성 떨어진 아이는 강아지 접촉을 좀 많이 늘리시고, 쉽게 생각하면 공간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강아지는 새로운 공간을 자꾸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단기가 조금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아지들 제일 좋아하는 공간 뭐라고 했죠? 어떤 거? 풀, 숲, 나무, 흙, 그쵸? 안정을 찾는 공간, 그 공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사람 수를 늘리고 조금씩 강아지 수를 늘리고 조금씩 도시로 점차적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애견 카페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일단은 지금 제가 사회성 좋은 강아지 봉봉이가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견주님 주인의 성향 차분하게 가만히 계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서 있기보다는 앉아 계세요. 다른 강아지한테 왔을 때 그냥 앉아 계시고 견주님이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 견주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이 사람 나쁘지 않아. 나랑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어. 라는 그 느낌. 그리고요, 강아지한테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견주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왜 봐요? 이 아이가 견주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 불안한 눈초리, 그 불안한 억양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걸 모두 하세요. 대화도 좋아요. 스마트폰 만지셔도 괜찮아요. 책을 읽으셔도 되시니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1차적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어머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차근차근 나가시는 거지 당연히 처음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장소에 맨날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요, 분명히 그 순간이 굳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한번 생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점차적으로 좋은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하루 만에 얘가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포기하지 마세요. 견주님도 하루 만에 내 성격 바꿀 수 있으세요? 자신의 성격 바꿀 수 있으세요? 여기 바꾸실 수 있는 분? 없죠? 근데 바꾸실 수 있으세요? 아니죠? 강아지한테도 그거 바라지 마세요.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늘려서 일단은
이 다음 내용도 이제 문제행동 교정 방법이라든지 뭐 이제 강아지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견주님들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좀 듣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마지막 순간에 좀 질문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견주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문선 훈련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